서울시 인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 소도시 충주시가 어떻게 서울시보다 훨씬 더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수억 원의 홍보 예산도 없고 화려한 조명이 세팅된 스튜디오나 수십 명의 전문 외주 인력도 없이 말이죠.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 홍보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뻔하잖아요. 그 딱딱한 명조체 자막에 기관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은 들고 그리고 꼭 마지막엔 드론으로 찍은 풍경샷 나오고요. 맞아요. 무조건 나오죠, 드론샷. 아무도 끝까지 안 보는 그런 지루한 영상들인데, 근데 이런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 이른바 철밥통 관료제의 편견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박살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죠. 충주맨. 네, 충주맨. 대단하죠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그 답답한 시스템 때문에 매일 아침 숨이 막히는 기분이라면, 혹은 도대체 이 꽉 막힌 거대한 관료제 속에서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딥다이브가 완벽한 해답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저 한 개인의 개인기나 유머 감각으로만 여겨졌던 충주맨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기막히게 정교한 조직 역학과 인과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웃긴 사람이니까 혹은 공무원 사회에 어쩌다 운 좋게 등장한 돌연변이니까 성공했다고 되게 쉽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조직행동론이나 행정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림이죠. 학술적인 렌즈로 본다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렌즈가 스트라우스와 쿠빈이라는 학자들이 제시한 근거 이론이라는 분석 틀이에요. 패러다임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개념은 되게 명쾌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창한 이론의 현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바닥부터 긁어모으는 방식인 거죠. 빙고. 충주맨이 실제로 겪었던 텅 빈 PC라던가 무결제 시스템, 또 시장님과의 관계 같은 아주 날것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성공 공식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충주맨의 혁신은 단순히 개인이 웃겨서 터진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조건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다. 그렇죠. 조직의 숨은 맥락들이 기적처럼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간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충주맨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모든 거의 출발점 같잖아요. 근데 이 혁신의 진짜 트리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직히 직장인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수인계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새로운 부서, 그것도 시청의 홍보 담당이라는 낯선 자리로 발령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리에 딱 앉아서 컴퓨터를 켰는데 전임자가 인수인계는커녕 컴퓨터를 싹 다 포맷해버린 거예요. 쓸만한 자료 하나 없이 그냥 텅 빈 바탕화면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 흔한 굴림체나 궁서체 보고서 템플릿조차 없는 완벽한 텅 빈 PC 상태.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바로 상사한테 보고하고 전임자 원망하면서 며칠을 패닉 상태로 날렸을 텐데요. 근데 놀랍게도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황당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혁신을 촉발한 첫 번째 원인적 조건이 됩니다. 학술적으로는 조직 내 권한 이양 및 역할 재정립의 걸정적 계기라고 부르는데요. 텅 빈 PC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컴퓨터 안에 지난 10년 동안 선배들이 만들어둔 엑셀 파일 수백 개랑 파워포인트 템플릿, 또 공공기관 유튜브 가이드라인 같은 문서들이 정갈하게 쫙 정리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0중 8구 무의식적으로 그 파일 열어서 글자만 살짝 바꾸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겠죠. 공무원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재가 역설적으로 과거 공공기관 특유의 촌스러운 디자인이나 뻔한 멘트, 관행으로부터 충주맨을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강제적으로 백지 상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얽매일 틀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차별화된 자신만의 B급 감성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세팅된 겁니다. 와, 그 백지 상태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백지 상태에 놓인 직원의 진가를 알아본 조직 리더의 안목입니다. 당시 충주시청 원래회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시사점을 던져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 진짜 유명하죠.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네, 보통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원래회의 한번 떠올려보세요. 수십 명의 간부들 무거운 표정으로 쫙 앉아있고 담당자는 강단에 서서 빽빽한 텍스트로 가득 찬 슬라이드 줄줄 읽어내려가는 게 국물이잖아요. 다들 졸고 있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고. 생각과 말로만 발표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 수많은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충주시장이 그 발표를 딱 보고 단번에 충주맨의 잠재력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지시하죠. 당신 당장 시청 유튜브 맞춰서 해봐라. 이 시장님의 결정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거든요. 행정학자 중에 마이클 립스키라고 일성 관료제 이론을 추창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이론을 보면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엄청난 업무 압박 속에서 본능적으로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고 튀는 행동 자제하고. 네,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도록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그런데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가 그 빽빽한 보고서라는 기존의 매뉴얼을 깬 직원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파격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는 거. 이게 바로 관료제의 굳은 땅을 뚫고 혁신의 씨앗이 발아할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준 결정적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꿀잼입니다. 시장의 발탁으로 싹을 틔운 혁신의 씨앗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자라납니다. 그 전설의 무결제 원칙. 맞습니다. 관료제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눈 무결제 원칙입니다. 여러분 출근해서 직속 상사한테 부장님 앞으로 제가 만드는 컨텐츠는 알아서 올릴 테니까 결제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땀나네요. 그날 오후에 바로 인사팀 불려가거나 책상 치워질걸요? 그러니까요. 근데 충주맨은 공직사회에서 이 어마어마한 행동을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학자들은 충주맨의 이 파격적인 행동을 규정 변형, 룰 밴딩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공공관리론의 대가인 도널드 모이니한이 관료제 내의 형식주의, 이른바 레드테이프가 어떻게 조직의 숨통을 조이는지 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레드테이프, 그 복잡한 서류 절차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규칙이나 결제 라인이라는 게 원래는 사고를 예방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충주매는 이 상급자들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형식주의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아예 결제 라인 자체를 우회해버리는 승부수를 틔운 겁니다. 영상을 만들면 팀장, 과장 안 보여주고 그냥 바로 유튜브에 올려버린 거죠. 공무원 조직에서 결제를 건너뛴다. 이건 진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충주맨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도전을 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가 남긴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이 하나 있거든요. 유튜브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윗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건 좀 가벼운데 그래도 시정원 보니까 시장님 말 한 줄은 들어가야지 이렇게 참견하는 순간 그 컨텐츠는 무조건 망한다. 완전히 핵심을 꿰뚫은 거죠. 콘텐츠 시장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심해로 군두박질 쳐버리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부의 딱딱한 공식 언어를 버리고 대중의 B급 언어를 선택한 거군요. 네, 이게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전략이거든요. 충주맨이 무결제라는 도박을 감행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유튜브 채널들을 샅샅이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수천만 원 들인 4K 고화질 영상에 아나운서 내레이션 깔아봤자 조회수는 처참하게 2자릿수, 3자릿수였던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미없으면 안 본다. 만약에 결제를 받았다면 이 단어는 공무원 품위에 어긋난다. 이 밈은 너무 저급하다 하면서 난도질 당했을 그 파격적인 기획들이 무결제 원칙 덕분에 날것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타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관료적 언어를 구사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꽉 막힌 공공기관에서 결제도 안 받고 공무원 채통 깎아먹는 것 같은 B급 영상을 막 올렸다. 보통은 당장 징계위원회 불려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충춤에는 조직의 이 날카로운 칼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막힌 생존의 법칙을 펼치기 전에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꼭 눌러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무결제로 영상을 막 올렸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내부 반발이 엄청났을 텐데요. 엄청났죠. 근거 이론에서 말하는 맥락적 속성, 즉 혁신이 처했던 초기 환경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난하는 조직이냐, 저러다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압박과 견제가 쏟아졌어요. 솔직히 충주맨 개인의 힘만으로는 관료제의 거대한 반발력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서는 무리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진짜 극적인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조직 내부의 불만을 단숨에 잠재워버린 거대한 파도. 바로 조직 외부로부터 쏟아진 사회적 인정이었습니다.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준 거군요. 처음에 올린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제대로 탔잖아요. 네. 처음엔 전국의 MZ세대 공무원들이 열광했어요. 자기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던 걸 시원하게 질러주니까 대리만족을 느낀 거죠. 그러다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들불처럼 번졌고 공공기관으로서는 전무후무한 텐텐, 그러니까 1천만 뷰를 찍는 압도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예능에도 막 나가고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충주시로 벤치마킹 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맞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엄청난 찬사가 쏟아지고 객관적인 지표가 증명을 해버리니까 충주맨 방식을 못마땅해 하던 내부의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명분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시 성과가 모든 논란을 잠재운다는 비즈니스계의 진리가 공공기관에서도 통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 외부의 인정보다도 이 혁신을 끝까지 완성시킨 진짜 치트키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바로 조직 내부에 작동한 중재적 조건, 그중에서도 앞서 충주맨을 발탁했던 충주시장의 역할 말이죠. 시장님 역할이 진짜 결정적이었죠. 만약 시장님이 그냥 너 유튜브 해봐라 던져만 놓고 뒷짐지고 있었다면 충주맨은 중간 관리자들의 끊임없는 태클에 지쳐서 결국 나가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각한 통찰입니다. 수많은 조직에서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가 리더가 지시만 하고 방치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충주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본인이 직접 적극적인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실무자가 관료제의 억압에 부딪혀서 번아웃되지 않도록 완벽한 방패가 되어준 거죠. 보수적인 관료자들이 결제 라인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경고했다고 하잖아요.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멘트 있잖아요. 조언도 하지 마라. 네, 조언도 하지 마라. 와, 이 조언도 하지 마라. 이 멘트는 진짜 들을 때마다 너무 통쾌합니다. 여러분도 조직 생활하면서 내가 좀 아는데 내 조언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본질 흐리는 상사들 때문에 고통받은 적 다들 있으시죠? 리더가 앞장서서 그런 꼰대 같은 참견을 원천 차단해줬다는 건 정말 모든 직장인의 로망 아닙니까? 조직행동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 LMX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완벽한 하이퀄리티 교환 관계의 교과서입니다. 질이 낮은 관계에서는 직원이 딱 매뉴얼에 있는 일만 하고 책임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거죠. 네. 반면에 충주맨과 시장님처럼 질이 높은 LMX 관계가 형성되면 리더는 구성원한테 전폭적인 자율성을 주고 외부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막을 제공해요. 이게 구성원한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과감한 시도를 하다가 약간 삐끗하더라도 내 뒷뒤에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총알 대신 맞아주는 강력한 리더가 버티고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실무자가 윗선 눈치 안 보고 오로지 대중의 반응이랑 콘텐츠 퀄리티 자체에만 100% 몰입할 수 있게 만든 동력이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결정적 요인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쭉 한번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볍게 웃고 넘겼던 충주맨의 선봉신화는 단지 운 좋게 걸려든 개인의 돌연변이적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텅빈 PC가 강제 해낸 백지 상태의 권한 이양, 그리고 관료제의 심장을 도려낸 무결제 원칙이라는 과감한 규정 변용, 마지막으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가능하게 해준 대중들의 폭발적 지지와 리더의 철벽 같은 보호막까지. 네. 수많은 조건과 맥락들이 정밀한 시계 부품처럼 맞물려 돌아간 마스터피스인 거죠. 그렇죠. 이 복잡한 인과 구조를 연구자들이 아주 우아한 비유로 요약하더라고요. 아, 국보급 고려청자 비유 말씀하시는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청자가 탄생하려면 일단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도공이 필요합니다.
이건 충주맨이라는 개인의 기질이나 노력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도자기를 빚을 아주 좋은 흙도 있어야 되고요. 도공과 흙의 일단 필수 조건이네요. 근데 최고의 도공과 최상급 흙이 만났다고 저절로 명작이 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마 속 온도가 알맞게 유지되어야 하고 또 불길을 살려주는 바람이 아주 우호적으로 불어줘야만 합니다. 이 불가마라는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도자기는 불 속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거나 투박한 국그릇이 되고 마는 거죠. 충주맨 사례에서 그 불과 바람이 바로 MZ 세대의 열렬한 지지와 시장님의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도공이라도 실패를 막아주는 가마에 환경적 맥락이 없었다면 이런 국보급 혁신은 결코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흙과 도공 그리고 완벽한 불과 바람의 조화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 충주맨과 그를 둘러싼 조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당신을 둘러싼 조직의 가마 온도는 도자기를 굽기에 적당한가요? 아니면 모든 아이디어를 바싹 태워버릴 만큼 숨이 막히시나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직 내의 꼰대 상사와 든든한 방패막이 리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언가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역시 안전한 게 최고야. 이러면서 스스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반려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내면의 꼰대 상사. 그 내면의 관료제에 갇혀있지는 않으신가요? 와, 뼈 때리네요 진짜. 어쩌면 당신 안의 천재적인 충주맨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꽉 막힌 회사 시스템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당신 스스로의 내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꿀 방패는 결국 당신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깊은 생각의 바다를 항해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마주할 내일의 조직 그리고 당신 내면의 혁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